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자료집 분석 5탄으로 41번 대학에서 50번까지 볼 건데,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미리 한번 쭉 자료집 봤더니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울시립대학교도 있고 해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영상에 그 분수별로 클립해달라고 할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대학 소소 꼽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경대학교는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고요. 우리가 지금 가나다라 순으로 보게 되니까 비읍 학교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동아대나 이런 것도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었고 그런 대학들을 많이 봤는데, 부경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는 점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국립대가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이 사립대고 부산대, 부경대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대학들에 비해서 상당히 입결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교과 우수인재 1, 2 이렇게 있는데 1전형의 등록 평균이 2.9고 2전형의 등록 평균이 2.7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인재가 있고요. 이번에 지역혁신인재를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면 크게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서울 학생들이 보게 될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인재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전형인데요. 이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3.1 정도예요. 그래서 4등급 대학생들을 합격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신을 좀 많이 보는 대학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내신의 반영률이 학종에서 일반 서울의 인서울 대학들보다 더 높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중반까지는 쓰시되 4등급이면 조금 지르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최저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미래인재나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 같은 학종 전형은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있는 전형이 교과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있는 교과 전형 우수인재 1, 이게 2번인데 1전형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 보면 인문사회 예능은 2합 7, 자연계열은 2합 8, 대신에 자연계열은 수학 가 포함 시에는 2합 8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예능에서 2합 7에 그리고 영어를 3등급을 하도록 돼 있네요. 지금 보시면 국어를 포함해서 여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2합 7을 맞추면서 영어 3등급이니까 사실상 3합 10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 2합 7에 영어 4등급.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따로 설정을 해놓은 점이 좀 독특합니다. 1전형이 조금 더 수월한 최저고 2전형이 조금 더 까다로운 최저입니다. 이게 2전형이 조금 더 인기 있는 학과들을 모아놔서 그래요. 그래서 1전형 위주로 인원수가 배분이 되어 있지만 2전형의 입결이 더 높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학교생활 우수인재가 면접이 있었잖아요. 학교생활 우수인재만 면접이 있는데 그 전형의 면접일은 11월 달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2월 11일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능 보고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 그래서 이 학교도 생각보다 컨설팅 문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국립대라는 점 때문인지 부경대 면접을 도와달라는 문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이 바로 대망의 부산대죠. 자,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저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최저가 없는 전형이 농어촌,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층, 사회배려 대상자 이렇게 주로 배려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전형만 최저가 없고요. 나머지 전 전형에서 최저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인원수를 1000명 넘게 뽑는데 종합전형은 621명밖에 뽑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교과전형에서 의대를 30명이나 선발하는데 종합전형에서 의대를 15명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양쪽 전형에서 각각 한의학과는 10명씩 선발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교과전형의 학생들 평균을 보시면 인문계열 2.35에 자연계열 2.7인데요. 여기랑 부산대랑 경북대의 특징은 학과별로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근데 학과별로 다 넣기에는 이제 분량 때문에 제가 인문계열, 자연계열로만 평균을 내고 있는데, 인기 학과들은 1점대 후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인기 학과들은 3등급 때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산대는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가 세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내신대가 좀 높은 곳입니다. 그 점 체크하시고, 지역인재로 의대 15, 치대 15, 한의학과 10명 이렇게 선발한다는 점도 체크하시고요. 최저는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안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그 경북대나 부산대나 이런 대학들을 보면 최저가 너무 복잡해요. 학과별로 최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정리한 우리 자료팀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 페이지 넘는 거를 최대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새 3합을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 부산대는 지금 3합 6이에요. 3합 6 인문계열이.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계열 예술인문 이렇게 하면
이쪽은 3합 7이고 자연과학대학부터 정보의생명과까지는 2합 5, 생활환경 뭐 이런 쪽은 2합 6. 어우 까다로워. 의대가 3합 4의 영어 2등급으로 이제 3합 6과 비슷한 정도의 최저인데 영어가 2등급으로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합 6보다 기본적으로 쪼개놓는 게 더 맞추기 어렵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치의대랑 한의대는 영어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수학 가를 포함해서 3합 4를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의예과는 한 4합 6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치의대랑 한의에는 한 과목을 버릴 수 있고 대신에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3합 4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최저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의치한수 자료집에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이미 의대 영상은 다 찍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편집자분이 아직 못 올려주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치한수는 요 일반 자료집 보시는 것보다는 의치한수 따로 모아서 자료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판매도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독특한 게 최저가 있습니다. 그럼 학종 최저는 어떻게 다른지 보자는 거죠. 2합 5 정도를 요구를 하고 인문계열이 교과보다 조금 더 쉽다고 봐야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경영경제통상 교과가 3합 6이었잖아요. 2합 5는 3합 6보다는 쉬운 최저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2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는 주로 3합이었어요. 근데 다 다릅니다. 저 절대 못 외우겠어요. 제가 20대 때 일을 할 때는 이걸 다 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외웁니다. 그때 종이를 보고 체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전형도 최저 있습니다. 논술전형 최저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자, 그리고 논술전형이 딱 원하는 애들 내신대가 정해져 있어요. 딱 4등급 초반대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논술전형 4등급 초반입니다. 그리고 5등급 합격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저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3합 6.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논술전형 최저 중에서 거의 가장 까다로운 최저 아닌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가나다라 수능 보는 중에 가장 까다로운 논술 최저를 만나게 됐어요. 교과도 20% 들어갔는데 이 교과는 이번에 만점 처리한다고 대학에서 그 질병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논술은 면접일이라고 일단 고시일이겠죠. 면접 고사를 보는 날짜가 자연계열이 12월 12일 그 다음에 이 오전대로 나눠놨고요. 인문사회계열을 오후대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오전 오후만 나눈다 해서 그 많은 인원수가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한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꿀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의 최저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이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조금 인서울 대학 위주로 쓰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은 삼육대학교네요. 자, 이 페이지는 지금 삼육대학교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삼육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적성 우수라고 해서 적성 전형이 또 교과 전형 내에 편제가 하나 더 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건데요. 이 교과 적성 우수 전형은 합격자 평균이 4등급대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과 비교하세요. 여기 있는 교과 전형은 2등급 중반대를 뽑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교과 적성 우수자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은 지금 3.8 정도로 보이잖아요. 애초에 뽑아놓고 보면 평균이 4등급이 안 나오게끔 설정이 됩니다. 교과가 60%나 들어가기 때문에 6등급이 좀 많은 학생들은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적성은 여러분도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올해까지가 적성이 마지막입니다. 적성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전형이죠. 주로 교과적으로 다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전형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전형 여태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이라면 쓰라고 안 할 겁니다. 전형에서 우리가 교과를 하나 봤는데요. 교과의 최저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고 간호학이랑 물리학만 2합 6입니다. 대신에 이제 사과탐면 2개로 평균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학교생활 우수자가 200명이 안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평균치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잠깐 봤던 교과정성 우수자와 거의 내신대가 비슷하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나 생기부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니면 주변이 판단하기에 별로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막 경쟁률이 30대 1에서 막 80대 1까지 올라가는 적성교과보다는 그래도 경쟁률 10대 1에서 15대 1 사이인 학교생활 우수자가 조금 더 나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사비수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고 면접의 반영 비율도 높으니까 내가 내신이 한 3등급대 중반이다 후반이다 그런 경우에는 적성을 보지 마시고 학교생활 우수자를 쓰세요. 그리고 이 MVP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명이네요. 이 두 전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이 전형은 전형 신설된 거 아닙니다. 신설된 거 아니고 전형이 한 3년 전에 신설됐는데 이 자료집에 그냥 전형 신설이라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개를 쪼갠 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 MVP 전형은요 사실상 약간 추천 전형이에요. 보시면 여기 추천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 교단 그러니까 삼육대학교가 좀 교단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였나? 아무튼 그쪽 교단에서 추천서를 해줘야 되는 전형이라서
사실상 일반 학생들은 쓸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요전형을 없애고 학교생활 우수자를 뭐 한 300명에서 400명 이렇게 선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적 색채를 가진 대학들의 목표는 포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접일은요. 학교생활 우수자의 면접일이 수능 이전이에요. 그래서 11월 15일 그 다음에 요 MVP 전형의 경우는 11월 8일 그러니까 둘 다 일요일이고요. 그 수능 한 달 전쯤에 면접을 본다. 농어촌 전형도 면접을 봐요. 그래서 여기 농어촌 전형도 제가 합격자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내신 5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합격자 평균은 4.3으로 나오네요. 내신 5등급이었는데 자소서의 실반영률이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자소서를 같이 도움 주고 면접도 같이 도움 줬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는 4배수의 면접,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수에게 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면접도 40%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농어촌 지원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는 면접일이 11월 8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삼육대학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이 44번 상명대학교네요. 자, 상명대학교 보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천안캠퍼스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상명대학교는 지금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고요. 요거는 이제 오타라고 봐야 되고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 간호학과가 있어서 요거는 오타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이제 상명대 서울 천안을 같이 묶어놓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천안캠퍼스 다룰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상명대에. 근데 천안캠퍼스다. 그리고 서울캠퍼스 위주로 볼 때 여기 교과 전형이 합격자 내신 평균이 2.49에서 2.52 작년보다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비중이 적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최저는 조금 더 최대한 수월하게 하려고 2합 7로 하면서 사과탐 한 과목으로 했습니다. 해서 올해도 어느 정도를 예상하냐면 2.3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2.5 정도는 조금 물음표예요. 왜냐면 작년에 좀 특별히 낮았던 거고 실제로 교과 전형은 약간 경년제로 이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학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이 전형은 면접 10%, 체력 10% 들어가는 3배수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도 있고요. 고른계 전형은 농어촌이 교과인 것과 반대로 고른계 전형은 학종이라는 점 이 두 가지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전형이 이제 상명인재 전형이죠. 이 전형이 한 700명, 800명 뽑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되게 좋은 학교라고 이제 한번 추천을 해줬었는데 이제 인원수를 너무 줄여버려서 점점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을 제외한 전체 전형에서는 다 최저가 없고요. 역시 상명인재 전형도 최저가 없는데 3배수에 면접 30% 들어가는 학종 기본형이고요. 자연계열이 조금 더 입결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학종 면접 전형이 상명인재 전형밖에 없고 이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3점대 초반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등급 대 합격자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4등급 대 합격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 학종으로 계속 사람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학종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자소서나 생기부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면접까지 잘하는지가 중요한데 면접도 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학종 위주의 접근보다는 교과 최저를 맞추는 접근, 논술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학종을 전문으로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최저나 논술 전형을 좀 끼워서 입시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일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늘려졌습니다. 원래 조금 이틀이었는데요. 3일간 늘려서 최대한 학생들을 좀 나눠서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천안 캠퍼스는 어떨까요? 자, 천안 캠퍼스에 간호학과 있다 그랬죠? 봅시다. 자, 이게 천안 캠퍼스인데 천안 캠퍼스도 문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간호학과에 대한 문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상명인재 전형의 학과가 이 아예 서울 캠퍼스랑 겹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보시면 천안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캠퍼스랑 합격자 내신 평균이 0.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천안 캠퍼스지만 많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교과 전형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약 1등급보다 좀 더 나는 정도죠. 지금 이제 교과 전형이 서울 캠퍼스가 2.49에 2.52 이 정도였는데 거의 뭐 1등급에서 1등급 1.3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요 최저를 맞춰서 써보시는 거는 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는 간호학과만 2합 7이고 나머지 학과는 2합 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일은 서울 캠퍼스랑 거의 같은데 서울 캠퍼스가 20일에서 22일까지라고 하면 여기는 21일과 22일 정도로 이제 굳이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토요일, 일요일로 발표가 난 걸로 보여요. 자, 내가 다닐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모교가 될 뻔했었던 상지대학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가 이제 수능을 저희 때는 수능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만점자도 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던 시기에 수능을 봤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수능을 3개 틀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한 50등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문과 학생들이 한의대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상지대 한의대가 제 고3 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재수 때는 애초에 한의대를 다군해서 못 쓰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한 번 정도 제가 쓸 법했던 학교예요. 그때 썼었으면 이제 지금 한의사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한의사가 아니고 입시 쪽 일에 도움을 주고 있죠. 네, 일반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과랑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고 일반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전체적으로 다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교과 95 들어가면서 출결 5인데 이것 다 그냥 만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교과를 어떻게 한다. 한의학과는 아예 그냥 일괄 교과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지역인재는 이제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학생부를 생활기록부를 60%나 반영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학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교과로 편제를 해놨습니다. 이 학교가. 그리고 이제 학종 전형인데 상지대학교의 학종은 등록평균이 6.3입니다. 그래서 뭐 한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의 등록평균은 뭐 6등급을 쓰든 7등급이 쓰든 웬만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소서 제출 안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서류 60%에서 그냥 일괄 전형 다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지대 학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한의학과랑 간호학과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전부 이제 합격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상지대 한의대가 다군에 잠깐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TO를 열어줄 때 그때만 해도 한의대가 정말 높았으니까 그때 썼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사이에 한 15년 동안 굉장히 한의대가 많이 위상이 좀 하락했죠. 그리고 상지대 위상도 많이 하락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는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은 점수 때였는데 상지대 한의대를 가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자연계열이었습니다. 상지대 한의대를 정시로 가서 되게 멋있는 한의사가 돼 있어요. 되게 잘생긴 남자분인데 제가 한테 좋아했었는데 잘 지내지? 네,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그 친구 따라서 한의대 갔었으면 지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전 지금 한 일이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은 뭐 6등급인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의대만 좀 의미가 있는데 한의대 입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의대 따로 모아가지고 하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서강대학교입니다. 그 서강대학교가 종합형 1차, 종합형 2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달라요를 많이 물어보셔요. 많이. 근데 이제 일단 노술 전형도 뭐 지금 합격자 내신 미공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3등급 대 합격자가 가장 많고요. 4등급 대 합격자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전형은 왜 이게 내신이 떨어져 나가냐면 여기 최저가 노술 전형에만 있어서 그래요. 이 노술 전형에서 이제 좀 까다롭게 삼합 유구를 하고 한국사 4등급을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최저라는 점 때문에 이제 경쟁률도 되게 높습니다. 뭐 70대 1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까다로운 경쟁률 하에서도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다. 최저를 맞추고. 그래서 응시하는 날짜는 자연계열이 12월 5일, 인문계열이 12월 6일입니다. 도대체 종합형 1차랑 2차는 뭐가 다른 건가요? 바로 추천서 입력, 자소서 입력, 이 서류를 입력하는 날짜가 수능 이후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서울대 가려고 정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정시 점수가 서울대를 못 갈 점수가 나온 거야. 그런 경우에 이제 정시로 서강대도 못 갈 것 같아.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미리 원서 접수를 해놨던 수시를 씀으로써 안정선을 구축하는 거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래서 이 전형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내가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있는 전형을 써주세요. 그래서 합격자 내신 평균은 비슷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쪽을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죠. 내가 내신 2등급대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내 2등급대인데 크게 막 내세울 게 없고 수능이 엄청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종합형 1차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뭐 없고 그냥 쭉 기다리는 전형인데 그냥 내가 수시납치 당하기 싫을 때 서울대를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수시납치 당하기 싫을 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써놓는 수시 전형이 종합형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강대도 제가 붙었었던 대학입니다. 한때 붙었었던 대학인데 저는 이제 여기를 붙고서 못 갔죠. 이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붙고서 못 갔어요. 왜냐면 아빠가 안 보내줘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주의가 심했던 아버지가 서강대 법대는 법대가 아니라면서 못 가게 하셨었죠. 나중에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교과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의 합격자가 딱 이제 4등급 대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이 되고요. 그리고 3등급 대 학생들도 이제 좀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논술은 내가 4등급일 때 쓰는 거지 6등급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이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교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세대 막 6등급인데 논술 전형 쓰겠냐고요. 실제로 이제 합격자 평균에 보면 이제 6등급은 없죠, 연세대가. 그죠? 아무리 100이라 한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등록 평균 현재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면접일이 학교생활 우수자가 12월 12일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12월 12일에 면접인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논술 보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분산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분산 효과는 있고 저는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2개까지는 겹쳐도 그냥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둘 다 될지는 모르는 거고 또 분산의 효과를 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정도 학교가 겹칠 때는 쓰고 3개가 겹칠 때는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자연계열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내신대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신대가 이제 작년 내신대인데 올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보여줬었거든요. 학교생활 우수자가 한 2.6 정도, 2.5 정도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교과 전형은 조금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급 대비 여기만 특별히 좀 높았어요. 여기랑 비슷한 그 레벨로 이제 보통 얘기되는 그런 학교들이 2.3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에 반해서 여기만 2등급 극초반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과 전형은 오히려 조금 한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치만 보고 나는 2.3이니까 교과 절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서 써보시고 여기 이쪽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좀 비슷해질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은 지금 사탐이든 과탐이든 2개 평균으로 하고 소수점 절세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이 학력 맞추려면은 국영수로 맞추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이고 조금 다른 학교보다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문계열은 나형의 사탐이어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가형의 가탐이어야 된다고 밝혔어요. 아까 언급했던 논술 전형은 3.8, 3.9 그 정도의 내신대니까 4등급 대 학생들은 지원을 해보시고 5등급은 이제 교과 30 들어가면 감점폭이 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대망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748명인데요. 지역균형은 이번에 의대를 30명에서 37명으로 처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늘렸어요. 그리고 의대, 치대, 여기 치대가 치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는 의대인데 치대는 약간 좀 다른 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대, 간호학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이 1659명. 여러분 서울대 많이 뽑죠? 엄청 많이 뽑죠? 서울대 저 때만 해도 1000명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거 다 하면은 몇 명이에요? 수시만 해도 뭐 벌써 한 2500명의 뭐 기금까지 해가지고 벌써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 이제 미공개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되게 낮은 내신대도 합격을 합니다. 물론 되게 낮은 내신대라고 해봤자 뭐 1.4, 1.5인데요. 뭐 1.4, 1.5의 내신대도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1이거나 1.0의 내신대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서울대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작년에 1.0의 학생을 면접을 보러 가도록 했는데 그 친구도 1.0이었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고 지규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번에 최저를 전체적으로 많이 쉽게 만들어줬어요. 예전에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다면 올해 처음으로 그 질병 사태의 반영으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맞출 수 있다. 이 정도 못 맞추면서 서울대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기준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1, 2나 2, 2를 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서울대를 못 쓰고 뭐 고려대나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최저를 아직 결정 못 하셨다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문대학교 체육학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종 면접 전형은 기본적으로 다 최저가 없는데 사범대학교 체육학과만 최저가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구조의 일반 전형. 자, 봅시다. 네, 자소서 추천서 입력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학교보다 마감일이 빠르다라는 점 집중하세요. 요거 저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를 그 고3 때 지원을 할 때 서울대 지원일이 항상 다른 학교보다 이틀 먼저 끝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서울대 지원을 날짜를 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다른 학교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원서 접수를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서울대 다른 학교보다 이틀 먼저 끝난다는 점, 저 입시 때도 그랬고 10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빼먹지 말고, 특히나 서울대는 뭐 눈치싸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데 쓰세요. 어차피 다 높은 학과이고 눈치싸움 한다 해서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그 눈치싸움은 정시에서 하는 것이지 수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놓고 자소서 맞춰서 쓰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면접일은 12월 18일, 그 다음에 의치수의 경우에는 12월 19일 토요일, 음악대학은 이제 19일, 이미술대학은 14일에서 17일 동안 좀 나눠서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관현악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마스크 벗고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 면접일이 직윤보다 앞입니다. 직윤보다 일주일 앞이에요. 그래서 직윤이 면접일이 일주일 뒤다. 그리고 일반 전형 면접일은 수능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기균으로도 의대를 합격시킨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애초에 전형 자체가 1명인가 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학교에 추천 공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저소득 학생만 요 추천 공문이 빠지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일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면접일은 12월 18일이고 수의학과랑 음악과는 12월 19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 다 봤네요. 자, 서울대 다음에 학교가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가 교과 전형을 193명밖에 지금 선발을 안 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계속 줄고 있고, 그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 1.59, 1.6인데 사실 여긴 최종 평균만 올려줬지만 최초 합격자는 1.3 정도입니다. 되게 높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쓰시고, 써놓고 내가 이제 다른 더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을 고려해서 추합을 노리겠다 하는 학생들이 1.6 정도일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100이에요. 내가 서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저가 3합입니다. 오랜만에 3합 보죠. 우리가 부산대에서 3합 봤잖아요. 네, 대부분 2합이에요. 근데 여기는 3합으로 해서 3합 7,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3합 8. 그리고 자연계열은 반드시 수학 가형이어야 된다는 점. 이제 인문계열을 자연계열 사람들이 교차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계열 학생들, 나형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에 교과 전형 쓸 수 없다는 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원래 항상 면접을 2배수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4배수까지도 늘려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과의 경우 2배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좋은 애들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 고민한 결과 이제 2배수만 했던 것들을 폐지하고, 인원수가 적은 학과들은 4배수, 그 다음에 경영학과 같이 인원수가 많은 학과는 2배수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가 좀 높습니다. 이게 도시계열 이쪽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축 이런 학과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계열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정도의 평균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 학종에서는 내신대가 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올해 이제 그냥 시립대 위로 재도전을 하는 반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반수생들의 서류가 되게 좋고 그 친구들이 2등급 때 초중반의 내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2.5 정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3등급 학생들이 막 쓰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 전형은 15분의 일반 면접이라고 해서 타 대학에 비해서 면접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4배수의 꼴찌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충분히 1배수로 추합이 아닌 상황으로 바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또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고른기회 전형에서 142명이나 선발을 하고, 여기는 이제 2배수가 아니라 3, 4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고른기회 전형이 된다면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여기를 쓰라고 말하는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고른기회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른기회라 하더라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쓰실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고요. 사회공헌 통합전형도 나눠져 있고, 논술 전형을 다 해봤자 100일면밖에 안 봐요. 사실 저는 이렇게 100일면밖에 안 할 전형이면 그냥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과 40% 들어가는데 뽑아놓고 어때요? 학종보다 내신대가 높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을 2등급 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3등급 대, 논술로 4등급 대를 뽑는 것이 좋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야 이제 적절하게 4등급 대에서도 똑똑한 학생들 논술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과를 40%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립대 논술은 올해 제가 지원을 하라고 얘기해준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면접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일이 지금 자연예체능 계열,
12월 12일, 인문계열 12월 13일, 날짜는 지금 아예 같게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이랑 고른 기회가 문이과 나눠서 12월 12일과 13일에 각각 보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독특한 점 뭐예요? 여기 논술이 되게 일찍 본다는 거예요. 원서접수 하고 거의 뭐 한 달 안 돼서 바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10월 24일, 10월 25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세대가 수능 전에 논술 보던 것을 수능 후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응 들어가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시립대학교는 아직 그 바꾸는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충분히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제 학생들을 여기 지원을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내신 메리트도 없고요. 그래서 좀 고려해보시고 해서 우리가 50번까지 보게 됐네요. 50번 서울시립대학교까지 보게 됐고 51번 대학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여러분 생각보다 논술로 가기가 되게 어렵고 인원수도 적고 합격자 내신 때도 4등급은 잘 안 뽑아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배수를 많이 늘렸으니까 도전적으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